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정의당을 응원해 주시는 지지자와 당원 여러분, 새해를 맞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정치가 양극단으로 치닫고 시민들은 대안을 찾지 못해 정치를 외면하는 현실 앞에 서 있습니다. 정의당의 책임이 큽니다. 진보 정치가 시민들의 삶을 지키는 보루가 되고 희망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정치가 우리 모두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들었지만 지금의 고통을 해결할 방법도 정치밖에 없기에 외면하거나 냉소하지 말고 함께 지혜를 찾아 나가자고 말하려 합니다. 2023년 대한민국은 세계적 경제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공급망 재편을 둘러싼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침략 전쟁의 장기화는 우리의 앞날을 더욱 어둡게 합니다. 고물가, 고금리, 장기 침체로 기업 도산, 구조조정, 임금 체불, 고용 불안, 개인 파산, 깡통 전세 등 서민 경제의 연쇄적 위기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전진은 많이 가진 자들의 부에 더 많은 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전진은 너무 적게 가진 이들에게 우리가 충분히 나누어 줄 수 있는지에 달렸다. 경제 대공황의 지옥에서 끝없이 추락하던 미국을 세계 최강대국으로 올려놓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비교도 할 수 없는 대공황의 폐허 속에서 당시 미국은 보통의 서민들을 위한 새로운 비전이라는 이른바 뉴딜을 시작했습니다. 부유층에게 소득세 최고세율을 90%까지 내게 하고 노동자와 실업자들에게는 희생의 강요가 아닌 희생에 맞설 자유와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단체 교섭권과 단체 행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일자리 안정책과 사회보장제도로 실업과 빈곤에 맞섰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과 경제적 수요 창출로 이어졌고 미국이 경제 대공황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더 착취해서 기업에 더 많은 이윤을 남기면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이미 역사적으로 실패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기업 감세, 규제 완화, 노동 유연화 정책이 그렇습니다. 이뿐입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말폭탄, 트럼프식 혐오와 배제, 반정치 우파 포퓰리즘 언행으로 우리 사회를 갈라놓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더 큰 위기를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해 사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길은 모두가 함께 고통을 나누는 사회라는 믿음 위에 가능합니다. 그 믿음은 무엇보다 불의한 특권 구조를 개혁하는 일이 선행될 때 생겨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우선 해야 할 개혁은 버려두고 오히려 부자 감세로 특권을 강화했습니다. 장시가 노동체제에 이어 기어이 재벌 기업의 수건인 파견법 개정을 선언했습니다. 일하는 시민들의 권리를 강화해야 할 때 그나마 있는 일자리와 여전히 열악한 노동 조건을 더 불안하게 만드는 조치들을 노동개혁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이와 같은 행태는 단지 노동계의 힘을 약화시키고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행복한 시민들의 삶을 끝없이 위태롭게 하고 그 위태로움 속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서로 갈등하게 만들어 더 나은 국가를 원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하나로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술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휘두르고 있는 사법 정치의 본질도 그러합니다. 민주사회에서 법은 통치자의 자의적 지배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통치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법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노조부터 시민사회 그리고 야당까지 자신에게 비판적인 세력들만의 불법 행위를 찾아내는데 총력을 다하는 것이 지금의 위기 앞에 대통령실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죄가 있다면 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시민들에게 욕할 대상을 던져주는 것으로 정권의 수명을 유지하려는 것이 이 정부가 말하는 법치의 실체입니다. 저와 정의당은 윤석열 정부의 술책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불구경하라고 시켜놓고 뒤로는
우리 시민이 함께 이룬 민주주의를 퇴행시키고 노동의 권리와 복지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일을 결코 자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12구 이태원 참사와 같이 국가의 안전 시스템이 멈춰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며 유족분들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97년 IMF 위기,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물론 지난 3년의 팬데믹 위기 속에서도 늘 고통 감수를 강요받고 쓰러진 건 노동자와 서민이었습니다. 도리어 부자와 재벌들은 규제 완화다, 세금 감면이다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했습니다. 국민의 걱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경험의 축적에서 생긴 바로 그 기시감입니다.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함께 사는 사회로 가는 가장 빠른 해결책은 노동 존중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이에 저와 정의당은 노동 존중 3대 과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노동권 무시, 노동 적대시 정책은 당장 멈춰야 합니다. 화물 노동자의 생명줄인 안전운임제는 즉각 실시되어야 합니다. 대체근로, 장시간 노동 착취와 파견법 완화 계획, 공공부문 민영화와 금융기관 등의 구조조정 역시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둘째, 노동의 권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스스로 노동 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란봉투법이 필요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산업전환으로 인한 피해가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법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합니다. 셋째, 일하고 싶은 국민은 일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방정부가 일자리를 만들면 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국민의 일자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지금과 같은 경제위기 국면에서 일자리를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제안합니다. 그토록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면 다음 두 가지부터 해결하십시오. 먼저 공정거래위원회를 제대로 활용하십시오. 공정거래위의 칼을 겨우 노동자들 겁박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국력 낭비, 세금 낭비입니다. 산업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원청 횡포, 불공정 하도급 거래, 재벌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감시와 관련 제도를 강화하는 데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래시장 노동연구회가 권고한 개혁안 중에 포괄임금제, 중소기업 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문제, 하청 노동자 임금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임금 공시제의 법제화 등 당장의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해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대통령의 진정성을 국민들이 알아줄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가계부채와 지역 불균형, 기후위기 앞에 국가와 사회 시스템의 전면적인 전환과 대응을 준비해야 할 때에 대한민국에 왜 이같이 역사를 퇴행시키는 정권이 탄생했습니까? 바로 정치의 죽음에서 탄생했습니다. 지난날 정치권 모두가 시민들이 만들어준 거대한 촛불의 힘을 믿고 우리 모두를 고통스럽게 하는 양극화와 불평등을 줄이는 데 온 힘을 다했다면, 진정 정치가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면 이와 같은 정부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민들로부터 가장 많은 권력을 위임받았던 과거의 거대 여당이자 현재의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100번을 양보하더라도 자신들이 부족했다는 반성과 국민들을 진심으로 위로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실정 앞에 원색적인 비난만 하기보다는 노란봉투법 제정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보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정치의 희망을 복원하기 위해 민주당에게 촉구합니다. 가진 힘에 비해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이 편이냐 저 편이냐를 강요하게 만드는 정치가 바로 윤석열 정부의 탄생을 가능하게 했다는 반성과 성찰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제1야당다운 책임 정치를
보여주십시오. 대통령과 정부가 못하는 민생정치, 국회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정의당은 모든 정치권에게 고통분담, 민생회생 5대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세금을 서민을 위해 씁시다. 재벌 부자 감세를 철회시킵시다. 고통분담 사회연대세를 더해 민생회생기금 100조 원을 확보합시다. 둘째, 부동산 폭등의 후폭풍으로부터 서민의 주거권을 지킵시다. 갭투기 근절과 전세보증금 피해 방지를 위한 깡통 전세 방지법을 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대출 중심 주거 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합시다. 셋째, 시민들이 빈곤층으로 몰락하는 것을 막읍시다. 개인 파산, 회생자 권리 강화와 저소득층 청년과 최하층 고금리 피해를 지원합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코로나 부채 이자를 탕감합시다. 넷째, 경제 위기에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도록 공공부터 살찐 고양이법을 시행하고 고용유지 지원기금을 확대합시다. 다섯째, 지금의 위기가 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농민들이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받고 쌀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쌀 최저가격 보장제를 실시합시다. 국민의 재산인 공공기관 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합시다. 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재정 마련, 해외로 유출되는 첨단 제조 산업의 국내 공동화를 막기 위한 한국형 IRA 도입이 시급합니다. 한국형 IRA는 미국의 재생에너지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생태계 구축 전략에 빼앗길 수 있는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을 지키고 육성하기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같은 5대 과제를 시작으로 지금 닥친 위기를 도리어 더 나은 복지국가, 누구도 고립되어 내쳐지지 않는 돌봄 사회로 가는 원년을 만듭시다. 저와 정의당이 앞장서겠습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기술 혁명과 같은 변화에 인간의 삶이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도록 근본적 사회 전환의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성장과 기업의 이윤이 모든 가치에 우선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진정 삶의 질과 행복을 우선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진보정당의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이 엄중한 시기에 민생정치로 시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변화가 시급합니다. 당면 과제는 바로 내년 총선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국회의 판을 바꿔야 합니다. 양당 중심 체제는 그 어느 쪽이든 과반 권력을 잡아 상대를 무력화하려는 유혹에 빠집니다. 다른 한쪽은 약자 코스프레를 하여 협상 과정을 거부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합니다. 이것이 21대 국회의 비극입니다. 내년 총선은 이미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질과 자격을 의심받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역사적 퇴행에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야권이 승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동시에 그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차지하도록 해서는 안 되는 선거입니다. 협력과 공존이 가능한 다원 정치를 열어야 하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발 중대선거구제 정치개혁으로 들썩입니다. 한쪽에서는 집권여당 과반 의석을 위한 포석이라지만 막상 집권여당 수장인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여야 가릴 것 없이 모든 정치권이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주장한다면 자신들의 유불리를 떠나 영원함 지역주의와 승자 독식 폐해를 극복하는 선거제 개혁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 논의 과정 역시 양당 중심이 아닌 다양한 정치 세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개헌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구조 전반에 대한 개혁을 다 이룰 수 없다면 대통령 결선 투표제 원포인트 개헌부터 합의합시다. 우리 국민들은 이미 민주주의 없는 보수, 민주주의 없는 진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저와 정의당은 정치의 미래를 위해 사심 없는 합의로 나아가자고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진정 국민을 닮은
국민의 국회를 만듭시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정치는 쉼없이 요동칠 것입니다. 어떤 예단도 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맙시다. 그 무엇도 훼손할 수 없는 우리 시민들의 자부심을 믿고 서로를 응원합시다. 정의당 역시 원내 유일 진보정당으로 그간 우리의 진전을 어렵게 만들었던 우리 안의 기득권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겠습니다. 그 바탕 위에 당의 전면 혁신과 재창당을 준비하여 우리 국민 모두의 총선 승리를 향해 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들의 땀이 흐르는 생생한 삶의 현장에서 누구보다 낮은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